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시즌6 첫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네. 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시즌 6네요 벌써. 네. 와,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7주년이었어요. 맞아. 네. 4월 8일이거든요. 그쵸, 4월 8일. 업로드 기준으로. 네. 와, 7주년. 맨 첫 번째 방송이 올라간 게 4월 8일. 네. 2018년 18년 4월 8일이니까. 네, 맞아요. 와, 시간. 근데 웃긴 게 아무도 방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몇 주년을 맞아요. 제대로 기념하지 챙긴 적이 않아요. 별로 없는 없었어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갑다. 네. 그런가. 어차피 우리 또 방송 쉬는 중이기도 했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되죠. 뭐. 오늘 날짜가 4월 20일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7주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녹음했지? 1월 초에 녹음했나 마지막으로? 제가 써놨는데 지금이 돌아오고 나서 언제였어요? 1월 4일 녹음. 1월 4일 녹음. 첫주에 맞아요. 말무리 방송이라고 2개 올라간 회차가 네. 녹음 날이 1월 4일. 거의 100일 만에 녹음하네요. 얼추. 네.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잘 쉬고 그죠? 네. 사실 한번 땡길까 했었는데 그쵸. 어, 다들 아니 제가 사실은 한번 물어봤었어요. 한 2월쯤에 우리 다음 방송을 할 거면 미리 할까? 이제 녹음실을 잡아야 되니까 언제쯤 시작을 할래? 그랬더니 한 4월 초쯤에 우리 7주년쯤에 시작할까 했더니 다들 대답이 시원찮은 거야. 다들 말 안 하길래 내가 예. 아니 더 쉬고 더 쉬고 싶었죠, 뭐. 쉬는 예. 김에 한 달 더 쉬고 5월에 시작하자. 어린이날에 올리자 이러면서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네. 좋아요. 네. 덕분에 푹 쉬고 잘 놀고 네. 왔죠. 네. 안 그래도 막 팟빵 댓글에 언제 시작하냐고 막 물어보는 맞아요. 분도 올라온 게 계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100일 동안. 네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첫 방송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쉬는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이 또 계셔서 네. 그분들께 또 감사 인사 간단히 드리고 네, 아유, 드려야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초대받은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근황 얘기 좀 하고 댓글도 좀 네. 읽고 네, 그러고 이제 이번 첫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좋죠. 먼저 간단하게 후원자 분들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쉬는 동안 헤테로 여성 팬님께서 아유. 네, 네. 여러 번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헤테로 여성 팬인 네. 거죠. 네. 그리고 비비안님께서도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라고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네. 라고 적어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만나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읒이응님과 김미음시옷님께서 네. 네, 두 분께서 또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또 여기 김미음시옷님께서는 저희한테 난길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후기 이메일을 후기 이메일을 길게 보내주시면서 후원도 같이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으로도 또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언제나처럼 또 지디스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영어로 댓글 달아주시던 네. 피지님 아시죠? 네네. 그분께서도 남아있는 캐시를 다 털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팟빵을 뜨시는군요 이러면서 스포티파이에 있는지 몰랐다면서 네. 캐시를 털고 감사합니다. BGM 저작권 사태로 인해 플랫폼을 옮기셨다.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이제 팟빵이 그 BGM 정책을 조금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포함된 음원 그 저희 녹음 파일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 강화가 됐는데 네. 저희가 쓰고 있던 것들이 다 저작권이 없는 그렇죠. 음원들이었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없었던 근데 거예요. 그 네. 최근에 이제 뭐 저작권 하이제킹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올리지 않은 것들을 등록하지 이제 않은 그죠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 음원들을
그냥 임의로 뭐 여러 세계 여러 등지의 그 그냥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가 임의로 등록을 하고 근데 원작자가 고소를 하거나 뭐를 제기하면 이제 돌려주거나 이러는데 그 사이에 계속 저작권료를 이제 자기네들이 받아먹는 이런 신종 약간 탈법이죠. 탈법에 그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음원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이 원작자도 지금 당황하고 그래서 이 팟빵에서는 어쨌든 음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으니 이 음원이 들어간 음원들은 전부 송출을 중단하게 만들어버릴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이제 저작권과는 상관없는 스포티파이를 좀 메인으로 갈 거고 이제는 유튜브랑 네. 네. 그리고 저희 음원을 그냥 아예 따로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저작권 없이 할 수 네네. 있는 네. 음원들. 그래서 저희가 팟빵에도 이제 올라가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예전 것들을 맞아요. 들으시려면 스포티파이나 저희 뭐 오디오 클립이나 그다음에 뭐 각 이제 애플에는 애플 팟캐스트가 팟캐스트. 있고 구글은 유튜브 뮤직이나 뭐 유튜브에서 보실 수 그쵸. 있고 네. 들으실 수 있고 네네네. 네. 지금 팟빵의 구독자분이 800분이 조금 넘게 계신데 네. 그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를 좀 많이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팟빵을 좀 벗어나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제 팟빵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좀 한계가 좀 많고 저는 좀 하면서도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팟빵 플랫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해야 우리가 노출도 좀 많이 되고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맞아요. 저희 채널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주력으로 하는 게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저희를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가요. 네. 네, 같이 갑시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잘 딴 길로 샜는데 네. 후원해주신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후원과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료 광고도 좀 받고 있으니까 받으려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혹시나 뭔가 광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메일은 저희 에피소드 설명란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근황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하단법인 신나는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네. 네네네. 이 프라이드 갈라라는 행사인데 프라이드 네네. 갈라. 이 센터가 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김조광수 감독님의 배우자로도 알려지신 김승환님, 네네. 그분과 이제 감독님 두 분이 이사님으로 또 계신 이사님들 네네. 중에 한 분으로 또 계신 네네. 그런 단체예요. 네. 근데 무슨 행사냐면 저희 사실 가보지는 않아서 그냥 전달만 받아가지고 네. 아직 안 갔거든요. 5월 16일인가 다음 달인데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시민들이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해요. 꽤 규모가 큰 행사더라고요. 그 2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석하시는 네. 그래서 이쪽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여러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좀 뭐 인권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초대를 한 자리인데 저희도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게 벌써 몰랐는데 올해가 5회더라고요. 또 오래됐네요. 네, 뭐 포럼도 하고 이후에는 애프터 파티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공연도 하고.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 규진세연 부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크도 하고 막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가서 잘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땠는지 다음 방송 녹음 때는 간단히 또 소감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구워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 그러니까 무지개 입고 가야 돼. 무지개로 심지어- 두르고 오세요. 해야 돼요? 심지어 그날 출근하는 날이어서 그래 퇴근하고 가야 돼.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어. 그 아침부터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회사 갈 때 항상 그냥 정말 추리닝하고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입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옷을 그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지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빼먹었다. 이 날짜가 괜히 이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에 아이다호. 맞춰서 하는 네. 거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인비테이션 온리 있잖아요. 맞아요, 하시는 것 맞아요. 같던데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맞아요. 어떻게 어떤 진짜. 그거를 기여를
인정을 받은 건가? 아무튼 네, 맞아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어쨌든 못 가니까. 네, 이때 또 지금님은 또 있으셔가지고. 다른 큰 일을 또 네. 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때 날짜가 또 딱 5.18 맞아요. 5.18 이어가지고. 때여서 제가 늘 해마다 5.18 기념재단하고 재작년부터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5.18 기념식하고 뭐 청년 민주 포럼 이거에 맞춰가지고 또 딱 겹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다녀오세요. 네. 네. 각자 또 자리에서 의미 있는 행사에 또 다녀오겠네요. 그럼요.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근황 얘기하기 전에 네. 그 계속 근황 얘기하기 전에 뭐 근황 얘기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맞아요. 두 번째 근황 얘기하기 전에 맞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에 거의 뉴스 채널 같아 우리 무슨 티어 프라이드 뉴스 뉴스. 채널. 에스텔 뉴스. 거기에 퀴퍼 날짜가 나왔어요. 네. 올해 퀴퍼 날짜 6월 14일이고요. 맞아요. 14일. 네. 처음 보는 6월 키퍼 같은데. 아니, 아니요. 작년에도 6월 1일이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 날씨가 예전에도 너무 6월에 좋았잖아요. 을지로로 쫓겨나면서 계속 6월에 그리고 예전에도 6월에 했었어. 한 번 아, 했었어요. 그래요? 그게 어. 2017년인가 맞아. 언젠가 한번 5월인가 6월에 했는데 날씨 날씨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좋았어요. 걷기 딱 좋은 맞아요. 날씨. 그때하고 9월 키퍼 했을 때도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요번 그거는 한 키퍼는 번도 갈 수 못 있겠다. 다행이다. 그래서 아니면 제 기억엔 여름에 해서 막 어. 너무 덥거나 비가 아. 너무 오거나 둘 저 중에 그날 하나였어가지고. 그 뭐지 처음 을지로로 쫓겨났다는 표현 중으로 을지로로 나왔었던 날 그날 7월 길가에서 며칠인가 했었잖아요. 진짜 그 열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스팔트가 너무 이글이글했어. 저 그날 그 뭐지 그 일사병이라 그러나 열사병. 열사병 네, 그것 때문에 한번 핑 해갖고 네. 병원 갔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빨리 피신했어요. 맞아. 진짜 물을 잘 마시고 그래야 쉬어야지. 돼. 그럴 그 때는. 앞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뛰었다가 해갖고 네. 아무튼 조심해야 6월 돼요. 14일. 네.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미정이죠. 그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그 권역별로 전부 다 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퍼레이드 권역이 뭐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종로까지 이렇게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마다 신청을 따로따로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 언제 가서 언제 뭘 할 건지가 사실 원래는 비밀리에 했었다가 확정되고 나면 이제 날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랑 작년에 이제는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지 이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아직 장소는 미정이에요. 네. 어떻게 뭐 돌지 이런 건 네, 아직 안 그렇죠. 나왔다는 거죠. 어디 그렇죠. 살지.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꼭 그 이제 개신교 세력들이 와서 미리 맞아. 줄을 서놓고 막 이러니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고가 선착순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참 할 일도 없어. 그 작년에 무슨 뭐 대국민 어쩌고 또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하얀 티 맞아, 입고 맞아요. 네. 거룩한 방파제. 네, 거룩한 방파제. 많이 힘이 빠졌던데. 많이 힘도 빠지고 올해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고 거룩하다. 그 이제 그 탄핵 그쪽으로 몰렸을 것 같아요. 됐기 때문에 원래 파도 이기는 방파제 없어요. 네, 그럼요. 네. 원래 다 무너지라고 짓는 그럼. 겁니다. 네. 방파제는 소모품이야. 네, 다 쓰나미에 방파제가- 무너지라고 짓는 거예요. 그쵸. 네. 방파제가 파도를 어떻게 이겨요? 네. 바퀴벌레 엄청 많은데 거기 바다 바퀴. 객강구. 객강구. 그렇죠. 우리 객강구임. 다들 객강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객강구인 아, 거지. 그렇죠. 거기가 방파제 있는 그래요. 거잖아. 네, 동성애 쓰나미 한번 또 맞아 보시라. 아무튼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네. 가려고 하니까. 네, 네. 날씨가 자세한 좋았으면 좋겠어요. 일정이나 뭐 이제 뭐 나오면 또 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뉴스 보도로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오늘부터. 이번 시즌 컨셉은 어. 뉴스인가요? 네. 그 얘기도 또 안 할 수 없네. 탄핵이 된 거. 그렇죠. 그쵸. 탄핵. 우리가 저번에 시즌 마무리 할 때만 해도 되게 암울한 진짜. 시국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월 초니까 맞아요. 한창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 약간 그래서 답이 없는. 진짜 개피방 못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아,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다행히도 이렇게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유, 다행이고. 탄핵이 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저도 뉴스 보고 울었어요. 다들 F야? 아니 저는 근데 당연히 너무 기뻤는데 그 한 2주 전인가에 풀어줬잖아요. 저 아, 훈련하잖아요. 맞아.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맞아, 네. 맞아. 이걸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불안감이 막 너무 커져. 그럴 수 생겼던 있죠. 것 같아. 그랬었죠.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는 막 믿음이 있었는데 그 그렇죠. 사건 한 번으로 약간 그게 약간 흔들려서 이게 그러니까 맞나 너무 싶어서. 너무 큰 메시지를 준 일이어서 맞아. 그게 원래 검찰이 하고 있던 그 구속 일수에 대한 그쵸. 그것도 그 전례를 다 시간으로 깨버렸고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적용하는 것들은 다시 돌아갔고 그래갖고 그 어려운 사람만 완전히 특별 대우를 한 그렇죠. 그 상황이 판사는- 돼갖고 이 법은 그냥 적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줘버리는 사법부의 바람에 위신을 아예 내려버린 네, 판결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걸 가만히 다른 판사들이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물론 뭐 그- 안에서는 맞아.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우리한테까지 들리진 않으니까 잘. 지금 그 지기현 판사 네, 그 네,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구속 맞아요. 뭐야, 취소한 풀어준 사람.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윤석열 형사재판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되는 있다고 거 해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원래 그렇게 되는 원래 그 거지. 사람이 배당이 돼 있던 형사재판에 음. 배당이 돼 있던 사람이라서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맞아요. 구속도 그 사람이 했던 거구나. 근데 그런 결정을 했고 비난을 받았으면 사실 바꿔야지 담당을. 그래서 지금 뭐 그 사람은 아마 이해관계가 너무나 있는 사람으로 판별을 해야 그래서 되는 아마 그러면 검사 측에서 이제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거룩한 방파제로 생각하나 자기가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거룩하네요. 그래도 그 뭐야 뉴스 보니까 첫 공판은 비공개로 했지만 네. 다음 공판은 또 촬영 맞아요. 촬영만 그죠. 촬영만 가능해요. 근데 라이브 송출 안 되고 네. 안 돼요. 라이브 송출은 네, 안 되는 그냥 걸로 거 알고 너무 있어요. 궁색하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을-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 방청 신청을 못했다. 판단하고 말고 할 게 뭐가 맞아. 있냐. 피고인에게 물어볼 시간이 부족했다 했는데 네. 뭐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그랬던 그러니까 적이 한 번도 그런 없는데 적이 없어서. 이상한 음.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관련 일단 탄핵이 된 건 너무 다행인데 네. 맞아요. 내란 수괴와 그 이하 동조 세력들이 전부 다 좀 합당하게 처벌을 그럼요. 받아야 될 받아야죠. 텐데 받아야죠.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음. 네, 정말 그게 제대로 될지가 살짝 맞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또 그날 저의 회사가 그 현장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밖에 나가서 들었어요. 그 되게 확성기 엄청 크게 해갖고 이제 방송을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딱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함성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완전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좀 다 들렸구나, 그게. 네, 그렇죠. 좋긴 좋았어요. 음. 네, 드디어 이러면서. 사실 그 방송을 저는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도 또 안 볼 수 없으니 틀어놓고 보긴 했는데 네. 주문을 읽고 나서 네. 저 부모님이랑 있는 단톡방에다가 네. 탄핵됐다 이러면서 올렸어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는 방송을 못 보고 있었대. 도저히 못 보겠어. 못 보겠었어. 모전자전이네. 네. 저는 회사에서 보고 있었는데 일하면서 유튜브 네. 아무도 일 안 하고 있었어요. 에어팟 끼고 다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됐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네. 나네요. 저는 10시에 그때 회의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11시 5분 전인가 우리 후다닥 끝내고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막 처음에 듣기 시작하는데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적법성에 관련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혹시나 안 된다. 논하는데 얘기할까 봐. 시작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듣는데 다들 되게 애국자다. 그래가지고 몰라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처음 시작부터 되게 완강한 어조로 맞아요. 완강한 네가 잘못한 거 어조였죠. 맞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는 분위기 시작이 좋은데라는 생각을 맞아. 했던 것 같아요. 한 중반쯤 갔을 때도 이건 되겠다. 되겠다. 하긴 되겠다 했어. 했어요. 맞아요. 네. 되겠다. 네가 말한 건 다 틀렸고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어조였어가지고 주장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네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그랬으면 안 객관적 됐지. 증거가 약간 없는 이런 그냥 식이었어. 단순 주장에 불과하면서 맞아. 다행이에요. 아직 그 이제 그 100몇 쪽에 달하는 그걸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생각보다 그 이제 판결문보다는 더 정확하게 왜 잘못됐는지를 다 짚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려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를 이제 최근에 그 문영배 은퇴하시면서. 퇴직하시면서 하셨던데 네. 퇴직하시면서 네. 근데 어쨌든 그 의견 합치의 과정이 시간이 걸렸다. 네. 만장일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들만 알고 네. 그들도 비밀을 계속 유지하니까 네.
막 온갖 얘기가 많았잖아요. 막 이게 네네. 뭐 몇 대 5대 몇으로 3이다, 싸운다, 뭐 뭐 6대 2다. 뭐다. 네. 저 사람이 뭐 보수인데 저 사람은 맞아요. 막 욕을 하고 다들 난리가 낭설이 엄청 났었는데. 돌았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예. 결론은 잘 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분열을 막으면서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네. 보면. 네. 네. 너무 헌재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긴 해요. 지금의 그 반대 세력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세력들은 이게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내 자유를 좀 맡기고 싶은가 봐. 그게 이제 독재로 네. 비결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유를 의탁하고 싶은가? 도대체 그런가 봐요. 무슨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의 남을 자유. 때릴 자유, 자기가 남을 비난할 수 그렇죠. 있는 자유. 소화기를 문에 던질 자유 뭐 이런 그렇지. 거죠. 근데 자기의 자유가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못하는 것 모르겠어. 같아. 자기는 부역하고 있으니까. 나를 지켜줄 자유. 나는 그 세력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를 되게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약간 세일러문에 나오는 그 악당의 하수인 같은 마인드는 약간. 그렇죠. 억울해할 거야. 갈 때까지. 이러면 죽잖아. 그런 악당들. 그래도 뭐 왜 나경원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나경원 씨가 뭐 이념이 밥 먹여준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론회에서 그래가지고 참 좋겠습니다. 이념이 밥 먹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분이 하셨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의견은 다양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은 다양하니까. 드럼통에 들어가신다고 하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빠졌지만. 네, 아무튼 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만큼 탄핵에 기쁘셨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네, 그게 너무 웃겼어요. 박근혜 탄핵 때와 평행이론. 네. 2024년 5년과 그 콜드플레이 공연 뭐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별게 다 나와가지고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갔다 온 친구가 네.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그랬대. 그 얘기도 했다더라고요.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냐고 여기는 그러면서 뭐 저희가 올 때마다 한국은 대통령이 없네요라고 했다고. 지금 보니까 추미애 국회의원 5선 6선 당선 똑같은 2016년과 24년 얘기입니다. 또 있었고 콜드플레이 공연, 리우 올림픽,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8위, 한강 작가 북커상 수상, 맞아. 노벨 문학상 수상. 그렇네요. SKT1 롤드컵에서 SKT1 페이커 우승 추수가 있네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도 있네요, 심지어. 무슨 유니버스가 이제 쫙 한 번씩 사이클이 도는. 네. 인생사 다. 우린 또 우리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개피방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각자 근황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네네.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네네. 일단 저부터 짧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얼마 전에 결혼 2주년을 맞이했어요. 아유 벌써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됐네요. 2주년이. 네, 저희가 이제 결혼 기념일로 정한 게 하와이에서 하고 온 걸 기준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쵸. 한 거니까 진짜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시간 빠르다. 네, 시간이 진짜 네. 빠르다. 그래서 그때 사진을 좀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둘 느낌이? 다 그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다이어트 나눠가지고 뭐야 좋았구나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저도 좋았구나. 이럴 줄 배경 알았는데. 너무 예쁜 사진 그렇죠. 예쁜데 당연히 예쁘죠. 네, 예쁜데 네. 그냥 그때 너무 둘 다 후덕한 거야. 예쁘던데 왜? 네. 지금 그럼 다시 사진을 찍어봐요. 지금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러면? 뭐 다시 하와이 가가지고 2년 만에 리마인드. 네, 여러분들 우리 삼시경 가서 찍을 수 있게 우리 모금합시다. 네. 그래서 형이랑 그런 얘기했어. 우리 이때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도 안 빼고 갔냐고.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을 줄 알았으면 살 좀 빼고 갈 걸 말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외모에 되게 신경을. 예쁘면 좋으니까 어쨌든 최근에 우리 둘 다 살을 좀 뺐거든. 형이 요즘이 특히 더 좀 살을 많이 낫다는 뺐거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이때 진짜 부하다. 부하다. 형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결혼이 벌써 시간이 2주년이 됐고. 그러게요. 그래서 뭔가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날 그냥 맛있는 것도 둘이 먹고 그냥 조촐하게 축하를 했습니다. 어쨌든 2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네. 그 혼인 소송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네네. 근황을 이야기를 하면 2월 14일에 저희 그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11상 중에 두 부부가 이제 북부지법이었을 거예요. 서울 북부지법에 제출하셨던 네. 사건을 제출하셨던 그 두 부부가 이제 기각을 받아서 이제 두 분이서 헌법 소원을 청구를 직접 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각을 받고서 30일 안에 해야 된대요. 헌법소원을 할 거면. 네. 그래서 그게 2월 14일이었는데 지난 2월 14일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그때 모두의 결혼이랑 그 다른 변호인단 분들이랑 이렇게 또 지지 발언 해주시는 분들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짧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 이후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저희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마침 다음 주 주말에 그 원고 부부들 다 모아놓고 한번 근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례보고 같은 거를 하는구나. 모두 결혼 측에서. 왜냐면 그게 진작부터 하려고 하셨는데 탄핵 전국 모든 거를 빨아들였죠. 탄핵 그것 때문에 하시고. 거기 이제 좀 에너지를 많이 쓰시느라 좀 많이 모두의 결혼 일이 밀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으니 모두의 결혼에서 하던 일도 재개를 하신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업데이트가 된 것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릴 만한 게 있으면 다음 방송 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또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난 3월 말에 태국 여행을 형이랑 다녀왔어요. 아유, 부럽습니다. 일주일 정도. 결혼기념 여행이었을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 거죠. 뭐 그렇죠. 원래 미국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되게 환율이 너무 그때만 해도 진짜 막 거의 1,430원 가까이 막 육박하던 때여가지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아무튼 환율이 그때 정말 제일 비쌌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미국은 포기하고 둘 다 좋아하는 방콕을 가자 해서 저희 둘 다 방콕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그냥 잘 쉬다 왔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왜요? 어떤?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이제 드랙쇼 하는 바를 구경 갔는데 거기서 드래킨 한 분이 그 남편을 끌고 올라갔어. 스테이지. 진짜로? 데뷔하셨다고. 방콕. 태국에서 데뷔하셨네. 그러니까 알아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좀 이렇게 벌크업이 돼 있으니까 몸이 있고 근육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약간 점 찍어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보고 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데리고 올라가고 심지어 우리 맨 뒤에 서서 보고 있었는데 앞에도 아니었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잘 찍어놨어. 아 그래요? 이따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우통 벗기고 막 이렇게 막 쇼를 했어요. 와. 다들 막 열광을 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랬겠네. 근데 그래서 그 무대가 끝나고 그 드래킨이 막 팁을 쓸어 모았어요. 진짜 아마 그날 진짜 1위였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쇼 때보다 더 호응이 좋았다. 호응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 술이도 한잔 사야지. 그러니까 그래 뭐 재밌긴 했는데 그랬으면은 뭐 보틀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샷 하나 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마침 그 사람 무대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남편 공짜 아닌데요? 막 이랬어. 저기요. 영어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기요. 그 퀸이 바로 알아듣고서 팁 하나 꺼내가지고 어머 찔러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뭐 많이 준 것도 아니야. 그럼요. 그걸 업으로 한 사람이잖아. 아니 근데 추억이지 뭐. 뭐야. 제주는 고민 없고 뭐는 사람이 챙기는 것도 그쵸. 아니고 원래 그럴 용도로 불러 올리는 거. 그렇긴 한데 약간 조금 그랬어. 아무튼 수위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그치. 약간 거의 약간 같이 쇼를 한 느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거잖아 사실. 맞아요. 더구나 나는 또 그 형의 성격을 아니까 형이 좀 너무 당황했을 것 같고 약간 그게 눈에 선해 약간. 어땠어? 나는 영상을 봤거든. 표정이 되는 보입니다. 처음 끝까지 표정이 똑같아. 다행히 막 형은 그래도 괜찮았대요. 즐거운 경험이지. 재밌었대. 다행이었어. 근데 나는 아래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형 약간 그런 거 되게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하고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 편인데. 심지어 뭐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끌어올려진 거니까. 갑자기 끌어올려갔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까. 내 남편 내가 챙긴다. 그렇지. 그럼요. 맛있는 거 사드셨나요? 응? 맛있는 거 사드셨어요? 그걸로 맥주 한 병 사먹어. 딱 그것밖에 안 줬어. 100바트 줬어. 100바트. 뭐 네. 평생 얘기할 추억거리가 하나 생겼다.
뭐 그랬습니다. 네, 잘 놀다 왔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다시 끼얹어주기 시작해서 다시 하고 있고. 몇 화까지 녹음하셨죠 이번 시즌? 지금 이번 시즌 8화 녹음했네요. 되게 자주 하는구나. 한 번에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4개를 녹음하거든요. 아 주말에 이틀 동안요? 이틀 동안 2개 해가지고 4개를 일정이 엄청 빡세구나. 맞아요. 왜냐면은 그 장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들어서 이번에 피오르에서 계속 찍고 있는데 그럼 옷을 막 갈아입고 찍어요? 한 번 하나 가져가서 진짜 전문 갈아입고. 방송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게스트가 또 막 있는 방송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아예 계속 게스트 있는 것 같던데.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 또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면 또 촬영 다 같이 맞춰야 되겠네. 아마 이거 올라갈 때는 나왔을 테니까 얘기 되겠다. 파이오나님도 나왔었어요. 사진 올린 거 봤습니다. 파이오나님도 녹음했고 드랙을 하고 나오셨죠. 야 BL 얘기했어요. BL 얘기. 또 야오나. 잘했네요. 재밌겠다. 그분들은 BL에 좀 익숙하시나요? 그 선율님은 원래 그 야오나를 했었던 분이고 같이 했어. 둘이 같이 했던. 근데 그때 약간 아방 아니 둘 다 BL을 좋아해서 찍은 거였어. 나 봤던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구도로 찍었지. 둘은 BL을 엄청 좋아하고 나랑 키명은 잘 모르니까 약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이런 구도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 구도가 있어야 사실 얘기하기가 좋으니까. 그죠. 중요해. 아무튼 뭐 끼얹어줄게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 근황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누구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한나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요? 아니 아까 딱 그 지금이랑 먼저 왔는데 한나님이 살이 쪽 빠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했거든. 뭔 일 있어? 건강 때문에 뭔 일인 건강이지 뭐. 일부러 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빼고 있어요. 되게. 근데 의도했던 것보다 좀 한 번에 많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한 번에 한 5kg 이상이 빠져갖고. 한 번이 얼마? 한 기간 3주? 만에? 근데 왜 걱정인데요? 이게 원래 체중의 한 5% 정도가 빠지면 그게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혹시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받거든요. 근데 그럴 활동을 하셔서 빠진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수영을 하는 거에 비해서 수영할 때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거든요. 먹는 걸 조절한 게 아니고. 먹는 것도 조절했어요. 근데 이제 먹는 걸 조절하고 수영을 한 거에 비해서 너무 갑자기 확 빠지니까,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니까 이거는 빠져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렇게 되는. 네, 그러니까 몸에 유난히 기력도 없어지고 막 이래지니까. 그래서 수영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왜냐면 수영은 일주일에 3번이고. 원래 그냥 했었던. 네, 원래 했었던 대로 했고, 뭐 먹는 것도 그냥 점심은 그냥 원래 사람들이랑 회사에서 먹으니까 먹고 저녁을 좀 덜 먹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갔더니 뭐 간 수치가 좀 제가 원래 간 수치가 원래 안 좋은데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방간 상태가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잘 그래서 비알코올성으로 했는데 좀 침습이 좀 많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조절을 하는데 체중을 지금보다 조금 더 빼셔야 된다. 뭐 그 몸에 지금 랩 결과상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체중을 조금 더 감량하시고 혈당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한 일주일 5번 정도 가고 있어요. 수영을요? 네, 수영을요.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만 이제 회사 때문에 못 가고 주말 이틀 다 가고. 진짜 대단하다. 오수환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갔다고 해야 이제 남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자랑이죠 그게. 그런가? 자랑할 만하지.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뺐어요. 이제 7-8kg 빠진 것 같고. 아니 진짜 얼굴이 뭔가 좀 건강해 보인다잖아. 감사합니다. 난 저번에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면 필요한 만큼은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제 키의 BMI가 뭐 저거 하다 보니까 62kg까지 빼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사실 BMI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체지방이 중요한 거라서 골격근량이랑 체지방. 골격근량이 많이 떨어지는데 체지방도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웨이트도 같이 해야 되겠다. 수영만으로는 근력이 막 많이 늘진 않아요. 네, 수영은 근력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산소죠. 네, 유산소 그냥 완전 유산소라서 그냥 빠지기면 쭉쭉 빠지고 근육도 같이 빠지고 그래갖고 이제는 웨이트도 좀 해야겠다. 근데 무릎 때문에 웨이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상체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스쿼트 정도는
그 이제 맨몸 스쿼트? 그 롤링 스쿼트 같은 거 있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폼롤러 대고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제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 네, 그래서 보조기구 좀 하고서 하는 법을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코어 근육 위주로 좀 길러놔요. 그렇죠. 코어가 중요하죠, 그죠. 저는 맞아. 어차피 근육도 잘 안 붙는 체질이고 그래갖고 네, 아무튼 그렇게 잘 살을 열심히 빼고 있다. 네, 너무 그래서 잘하고 계시네요. 청취자 모임 때 보셨던 거보다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때가 거의 뭐 최대치여서. 최근에 또 오랜만에 가족분들 만나고 오셨다고. 네. 네, 진행하고 있네요. 지금 약간 끼얹어 준 게 아니죠. 무슨 약간 좀 톤이 바뀌었네. 뭐 유정재형처럼 이렇게 최근에 뭐 했다면서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 뭐 이렇게 토를 달아. 그래야 우리 방송이지. 네. 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네.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는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초에 이제 그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계신 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치매도 조금 오셨었는데 혼자 계신 게 싫어서 식사를 거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다가 좀 괜찮아져서 다시 요양원을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케어를 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분이 그 허리에 종양이 생겨서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케어가 안 되고 할아버지도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이러면 잠깐이라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제 요양을 하는 사이에 요양원을 보내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결정을 했던 건데, 가실 때마다 이제 자꾸 이제 식사를 안 하시니까 요양원에 또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 식사 콧줄 같은 거 그거는 또 할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점점 나빠지셔서 그냥 링거 정도만 맞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영양을 풀로 넣는 거 그냥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그 이제 산포도 떨어지고 저거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주에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비는 하시라라고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말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갔죠. 고향 내려가서 할머니 보고 가족들도 보고, 근데 가족들한테 이제 제가 원래 가족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하니까 와서 이제 살아는 있었냐부터 시작해갖고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카들도 보고 막 이랬는데 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냥 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5월달에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그 사촌 누나들이 그래갖고 그래 보자 하는데 너 뭐 소개시킬 사람 없어? 뭐 누구 너 여자친구 안 만나니? 이러길래 있어 남편 데려갈게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있어 남편 데려갈게 이랬더니 누나가 남편? 와이프? 누구야?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야. 남편 이랬거든요.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그래 그러면 잘했어요. 보자 뭐 5월달에 보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날짜는 잡았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너 게이야? 이렇게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남편? 남편? 와이프? 남편? 그래서 남편 정말 남편만 몇 번을 얘기한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알고는 대충 알지 않았을까? 내가 내 나이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뭐 근데 안 친해서 안 보여줬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자주 안 만났다면서. 자주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엄청 찾았어요. 근데 내가 연락을 안 하고 내가 피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이랑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사촌들이랑은 되게 그래도 어릴 때는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네,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20대 중반쯤 넘어가면서 그냥 제가 연락을 다 끊어버린 거라서 일부러 안 받고 그랬던 거니까 이제 이들도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저런 애가 아닌데 아무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사촌 형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알게 됐을 거고 예. 그래서 사촌 형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아마 별 무리 없이 이번에 그냥 잘 소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만나기로 했고 그다음에 로시님한테도 이제 동의를 구해서 같이 나갈래? 몇 명 정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나, 작은 누나하고 큰 누나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마 애기들은 안 올 것 같아요. 애기 조카들은 안 오고 그다음에 사촌 형까지. 사촌 형에 4명 다 4-5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들까지 다 해서 배우자들까지 해서.
얘기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사촌들한테 막 다들 모아놓고 한번 커밍아웃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중 사촌들을 한 5명 모아놓고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너무 떨려요. 사실 지금 2주 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2, 3주 뒤인데 막 그냥 알겠어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가겠다고는 했지만 뭔가 약간 신경이 맞아요. 너무 쓰이는 거야. 뭐 무슨 신경 쓰이지.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나 뭘 해야 가족 되나 막. 소개는 처음인 거잖아요. 완전 처음이죠. 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쨌든 들잖아요. 로시님도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갑자기 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할머니를 보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해서 나한테 가족은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내가 해야겠다. 나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도 바쁘고 제가 또 이제 또 나름 또 장손이라서 바빠서 누나들이랑 얘기를 막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잠깐 이제 어른들 다 나가고 이제 식당에 조카들 봐주면서 짬이 잠깐 나갔고 이제 그때 확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잘했어요. 네. 진짜 사실 전혀 의외라 생각했어. 왜냐면 극강의 회피형이시니까 또 그래서 어쩐 일로 얘기를 했대? 그렇죠. 근데 이게가 저의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로시님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다음에 로시님이 이제 가족들한테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가족이라는 거를 완전히 끊을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까지 가족들이랑 척을 지고 살거나 뭐 아니면 완전 연락 끊고 살거나 그런 걸 원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 한 거잖아. 맞아요. 사는 게 바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바쁘다보다는 그냥 커밍아웃을 안 해서 사는 게 바쁜 거는 아니었고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그렇죠. 불편한 게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이제 뭐 결혼 얘기라든지 뭔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막 회피하게 거짓말을 되고 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저 똑같았어요 옛날에 가족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는 또 친척들 중에서 사촌들 중에서 저만 결혼 안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어르신들도 막 뭐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계속 회피를 해야 되고 이제 막 농담조로 이제 저는 뭐 너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가족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죠. 말해서 그냥 농담조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네. 장손이나 좀 더 그런 결혼에 대한 뭔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언제까지 회피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 김에 그리고 제가 뭐 극강 회피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못한 어떤 트리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할머니 보내드리던 게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가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아지니까 어쨌든 이 혈연의 인정을 받는 것도 나한테는 되게 스스로의 자아를 구성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맨날 보는 가족이 아니어도 맞아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래면 더 원래 친했고 그러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삼식님의 아버지랑 잠깐 따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식님 아버지가 너 아직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니? 이러셔갖고 안 했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냥 그때 하던 말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화롭게 그냥 얘기 안 하면 평화로울 수는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제 마음만 지옥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일 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새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요새 하나 더 있는 게 다들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30대. 30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왔었던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애인분이랑 배추였나? 그 저기랑 같이 이렇게 여행도 막 다니고 막 재밌게 놀고 삼식님은 또 이제 그 이제 남편분이랑 또 재밌게 뭔가를 하고 또 컨텐츠도 하고 지금님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개피방을 안 하고 있을 때 주말은 그냥 정말 수영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림처럼 누워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게임도 잘 안 해요. 게임도 잘 안 하는구나. 그래서 30대는 뭐 하고 살지? 뭐 무슨 재미로? 요새 친구들도 잘 안 만나니까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취향 없는 삶을 또 얼마나 더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막
좀 드는 탐색을 거예요. 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봐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살 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드는 취미 생활 네. 중요하죠. 넌 되게 견고한 취미 중에 하나가 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의 취미 중에 네, 그게 이제 막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수영 대회 나가봐요. 아 그건 싫어요. 아니면 그런 모임 수영 모임 같은 거 수영 모임의 그러니까 끝은 항상 강습- 술이기 때문에 강습반이나 네, 그런가 그거를 같이 알고 하는 사람. 그 수영 모임만 하고 정말 열심히 뒤풀이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열심히 피해 다니는 거. 열심히 피해 다니고. 난 딱 진짜 수영하러 나왔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 막 뭐 성남시에 있는 무슨 뭐 충청 향후회라도 나가야 되나 봐. 말도 안 되는 향후회 소리 소리 같은 것만 또 찾아보고. 아니면 둘이 같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걸 찾아보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는 이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형이랑 찾아봐야 될 것 같이 같아요. 할수 이게. 찾아봐요. 같이 하면 재밌지. 어느샌가 이렇게 콘텐츠가 많이 없어진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진짜로 요새 인생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으시고요.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는 본인한테 한 얘기. 나한테 한 얘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는데도 시간을 많이 쏟아야 맞아요. 찾게 되는 맞아요. 것 같고 뭐또 애인이랑 같이 할 걸 찾는 것도 비슷하게 시간을 같이 또 들여야 되는 그렇네요. 네,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에요. 다들 그냥 듣는 얘기하면 건데요. 되죠. 뭐.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고 있고 다시 방송을 시작해서 너무 반갑고. 네. 네. 아 우리 좀 심심했구나. 심심했어. 이게 나올 때는 언제가 이러는데 막상 하고 나면 재밌으니까. 그죠. 제가 제일 멀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면 약간 관심을 필요로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다 좋아해요. 예. 관심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근데 뭐 그런 거랑 별개로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자기 그 취미 소소하게 즐기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은 좀 보면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인터랙션도 좀 주고받으면서. 세미관종이라고. 예. 그런 거예요. 셈이에요, 좀. 셈이에요. 프로는 아니고 프로는 셈이. 아니고 셈이 정도. 그렇구나. 아마추어는 아니고. 자 그럼 다음 분으로 넘어갈까요? 둘 네. 중에 누가 먼저 얘기할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세요. 약간 가볍게 저는. 네. 사실 이거 근황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진짜 뭐 있었나 사진첩부터 보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 나 하는 뭐 거니까. 막 나도 내 플래너 이렇게 펴놓고 나 뭐 했지 이렇게 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사실. 이게 그 전이었나 이전 후였나 막. 그래서 사진 막 쭉 봤는데 이제 청취자 모임 이후부터 쭉 봤거든요. 근데 네. 청취자 모임 자체가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때는 약간 생일 주간이어서 뭐 그냥 애인이랑도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다른 친구랑도 좀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것 같고 2월 말에 저희가 어쨌든 좀 쉬면서 한번 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홋카이도를 처음 갔는데 삿포로에는 며칠 안 있었고 이제 아사히카와라는 데서 있었고 거기 아사히야마 산이라는 데 갔었는데 좋았어요. 그 날씨가 좋은 날이 있으면 가자라고 말을 해놨던 상태였는데 제가 딱 그쯤 갈까 했던 날이 파란 하늘이 된 거예요. 진짜 예뻤겠다.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설산을 이제 원래 후보에만 있다가 네. 아침에 가자 이렇게 애인이 또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거기는 케이블카 아니고 로프웨이라고 하죠. 네. 그 로프웨이 타고 쭉 올라가서 스노우슈잉이라고 이제 약간 설피 비슷한 거 이제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좀 즐기고 내려왔는데 그 방귀 낀 사진 찍은 거 맞아요. 여기가 화산이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증기가 뿜어져 실제 나오는 방구 데가 냄새가 나는 유황 냄새죠. 유황 냄새가 나는 네. 그 연기가 이렇게 뿜어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네네. 그 앞에서 약간 방구 끼는 것 같은 사진도 찍고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설산 그 이름 거기 이름 자체도 대설산이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막 자연설을 밟아본 게 얼마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재밌었고 스키 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스키를 좋아하시면 가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경험이었던 건 뭐 노천 온천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기 꼭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노천 온천. 가보자 했는데 가는 길에 물어보니까 올 누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자들도 온대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영복 같은 걸 입고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여자는 수영복 입고 남자는 벗어도 다 되는데 여자들은 이제 안 벗는 게 좀 베이스고 그렇죠. 남자들은 다 벗는 게 베이스인가요? 혼탕은 아닌 거죠? 혼탕이죠. 혼탕? 그냥 이만한 풀이 요만한 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있는 것 뿐이에요. 뭐 가릴 수건도 없어요? 막 뭐 조성된 곳이 아니고 산 속에 주차장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럼 진짜 혼탕이겠네요. 그냥 알아서 그냥 좀 들어가면 동네탕 같은 그냥 느낌인 원래는 거죠. 동네 주민들이 그렇죠. 와서 즐기는 곳이겠죠. 맞아. 근데 어디서 본 적 있어. 그게 이제 요즘 뭐 SNS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가보자 해서 저희도 간 건데 진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그냥 옆에 탁상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 옷 가방 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본 분 뭐 아저씨 같은 분이랑 뭐 저희 또래 분 한 2명 뭐 3명 있고 뭐 서양인들이 좀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하고 있는데 한국인 4명이 이제 딱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 남자 4명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막 또 걔 중에 한 명 일본어를 해서 막 거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근데 지금 나갈까 하는 쯤에는 서양인 무리가 막 한 대여섯 명 와요. 우르르 왔군요. 근데 막 남자 2, 뭐 여자 2 뭐 이렇게 왔는데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커플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자분들은 다 이제 수영복을 입고 남자들은 이제 다 탈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좀 민망한 거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실. 혼탕의 경험도 없고. 그쵸. 야외에서 그 뷰는 너무 좋았어요. 막 설산에 막 진짜 눈에 둘러싸인 데서 이제 그런 온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신기하다. 진짜 난 못 들어갈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 요새 그러니까 릴스 같은데 되게 많이 떠갖고 일본 여행 중에 이거 되게 약간 시골 쪽이나 좀 내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그런 그러니까 마을탕처럼 쓰는 데인데 이제 거기도 관광객들이 오면 쓸 수 있게 이렇게 막 마련을 해주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했는데 진짜 갔다 오셨을 줄 몰랐네. 그래서 어떤 이제 잘 찾아보면 네이버 블로그도 나오는데 네. 어떤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쓰신 블로그를 보면 진짜 남자들이 벗고 있다는 걸 놀랐다는 말을 쓰고 이제 거기가 이렇게 하나가 밑에가 하나가 있고 살짝 올라가면 살짝 뒤에 또 조그만 게 하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으면 안 오겠지 했는데 이제 다 벗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건 갈 수 있잖아. 온천이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또 막 온천에서 우리나라처럼 덜렁덜렁 안 다니잖아요. 이렇게 수건 하나 수건을 가리고 들고 수건을 다니지. 하나 덜렁덜렁이? 네. 그러니까 달랑달랑 안 다니고 수건을 하나 가리고 다니기도 맞아요. 하고 어쨌든 그래도 되는 분위기라서 이제 하는 데니까 뭐 이상한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온천이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도 이제 처음 있는 경험이어서 신기했다.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쯤에는 이제 거기 동물원이 펭귄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펭귄을 보는 게 아니고 쪽으로 가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 펭귄이 있는데 동물원에서 펭귄 워킹을 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냥 그 유명한 거. 네, 거기가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재기에 성공한 동물원이더라고요. 원래는 좀 망해가는 동물원이었는데 그래서 펭귄 워킹만 보러 온 사람들이 이따 막 중국, 뭐 일본인, 한국인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워킹. 그걸 보러 저희도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갔어. 근데 그걸 하는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보고 그 근처에 이제 동물원도 갔으니까 동물원을 보는데 동물원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원 사실 갈 때마다 되게 길티잖아요. 맞아. 그 갇혀 있는 동물들이 너무 불행히 보일 때가 많아서 아닐 때도 있지만 괜찮은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근데 제가 가봤던 동물원 중에 거의 최악의 관리 상태인 동물원이었어요. 너무 작은 곳에 갇혀 있거나 뭐 북극곰도 있고 막 한데 다 이상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막 뺑뺑 돌면서 막 벽에다가 머리 정형행동. 네. 막 다 그렇고 심지어 제일 심했던 데는 원숭이 우리였는데 내가 이걸 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막 성기 이런 데가 다 빨갛게 될 정도로 애들이 다 그냥 방치돼 있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남녀 이런 거 구분도 없이 그냥 다 섞여 있고 나이도 상관없이 다 애들 섞여 있고 사람들이 뺑 둘러서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여기서 봐도 되나 싶은 정도. 애들이 막 행동을 막 하기도 하고 거기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진짜 좀 아니다.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는 동물원 내가 와본 적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펭귄 워킹을 보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저도 동물원 언젠가부터 일부러 안 가. 저도 안 가요. 되더라고요. 안 가게 돼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료칸에서도 스테이를 했는데 2박 정도. 되게 시골에 있는 곳이라서 막 거기서 운영하는 버스 타고 이제 막 밤에 들어가는데 시카다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는 분이 야생 사슴이 이렇게 훅 지나갈 정도로 이제 안쪽에 있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저희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앞에 공간에
사슴 2마리가 와가지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거기를 뒤지러 왔나 봐요. 그래서 막 풀이 있나 뭘 먹을 게 있나 하고 뒤지고 있어가지고 사슴도 구경도 하고 뭐 잘 쉬고 왔네요. 그때 삿포로 사실 저 처음 간 거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다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막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맛있게 먹을 거 먹고 잘 쉬고 왔던 3박 4일. 아유 재밌었죠. 네. 재밌었고. 잘 다녀오셨네요. 네. 여행 많이 다니세요. 좋아하신다면. 근데 막 저희는 막 비싼 막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남동생이 아기를 낳았었는데 이번에 돌이 됐어요. 첫 돌이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부산으로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이제 그쪽 이제 재수 씨네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해가지고 이제 돌 행사를 가족끼리 조촐하게 이제 하고 밥 식사하고 뭐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 크는 느낌. 이제 곧 이제 돌만 지났는데 벌써 걷고 머리 어디 하면 막 머리를 가리키고 막 약간 말을 하진 못하지만 엄마 아빠 정도는 조금 하는 진짜 빨리 커. 네, 그런 걸 보면 막 얘가 진짜 피덩이 같았다가 기다가 제치다가 이제는 걷네 막 약간 이렇게 돼서 또 남해는 진짜 빨리 커. 네, 이제 지갑이 되고 있죠. 뭐 필요하다고 신발 사주고 제가 이뻐서라도 또 막 여행 갔다 올 때 하나씩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사다 주고 막 턱바지라도 하나 사다 주고 이렇게. 그리고 동생이 또 잘하는 게 저희 가족 단톡방에서 영상 통화를 거의 최소 이틀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막 보여주고 이렇게 영통 아마도 더 익숙해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랑. 근데 이제 부산 가셨으면 더 자주 보기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아쉬워하죠. 원래는 막 한두 달에 한 번은 좀 꼭 가서 직접 보고 그 근무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산에 간 거죠. 맞아요. 네. 발령을 글로 받아가지고 갔는데 제주도 아닌 게 어디야? 어차피 그래야 되는 직업이어서 이제 간 거라 가지고. 난 이런 게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애초에 이런 게 없는데. 그래서 여튼 개피방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나는. 사람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다 다른 거 같아요. 맞아요, 다르니까. 근데 저도 그 맥락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돌잔치 자리가 있으면 이제 거기 재수 씨 동생도 이제 곧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할 그 남편들 분이 왔거든요. 재수 씨 이제 여동생 분이. 그러면서 막 저희 아빠가 이제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분한테 혹시 뭐 부산에 두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나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뭐라 안 하고 그치. 이제 나중에 저희끼리 모였을 때 저희 가족끼리 이제 치맥 같은 거 할 때 연애를 하냐 해가지고 연애는 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막 연애를 해? 막 그 인생 네컷? 그거 봤잖아. 피아노 때 왔더니 봤잖아. 근데 아무튼 뭔가 여전히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하면서 하기를 그냥 아예 감도 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난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얘가 그냥 지 살기 바빠서 아직 뭐 연애를 안 해봤다거나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했어야지 한나처럼. 나 지금까지 해외여행 다 한 번 빼고 다 애인이랑 갔다 왔는데. 다음에 남편이랑 봐. 남편 될 것 같게. 나 연애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약간 씁쓸한 그 타임이 있었다. 저도 비슷한 그런 같아요. 생각을 해요. 저도. 나도 자꾸 없는 사람 만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 나랑 어쨌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책임져줄 사람인데 자꾸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 게 못할 짓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맞아. 근데 저번에 그 루카님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힘들었는데 이제 같이 힘드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커밍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약간 기세다. 그래.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괴롭지 않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다 케바케고 다 사람 바이 사람이고 부모님마다 다를 텐데. 괴로워봤자 우리만큼 괴롭겠냐고. 맞죠. 많은 마음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모르겠어요. 기세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기세야. 저도 올해는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조금 저도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 원래는 뭐 자주도 안 보는데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별로. 얼마 전에 이반지아님이 그 라이브에서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그냥 하라고. 최근에 뜬 거 봤어요. 그냥 편집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렇게 누구한테 거짓말했는지 누구한테 거짓말했는지 헷갈리고 얘도 어디까지 비밀이었지 막 이렇게 한다고 줄 센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 줄줄 샌. 나이 먹고 이제 헷갈려서 줄줄 샌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좀 느낍니다. 저도 세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던가 어. 싶어서 내가- 했던가 싶으면 안 한 거기는 한데 그냥 해 나 그냥. 아 근데 저는 커밍아웃은 다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헷갈리진 않는데 이제 뭔가 여자친구에 대한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 헷갈리는 거지. 아니면 막 여자 이제 동기 여자애랑 좀 친한데 어. 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머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의 그 주제가 있잖아요. 뭐 미용실 갔다 온 얘기는.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오빠 여자친구는 안 그래? 내 여자친구 숏컷이라. 뭐 예를 화장품이나 뭐 머리나 이런 게 여자들 공통 관심사 있잖아요. 일반 뭔가 더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나도 웬만하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오래 걸린다거나 뭐. 아무튼 근데 그런 건 내가 아무것도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약간 뜨끔하는 순간들이 가끔 있더라. 오빠 여친은 부치야? 막 이러는 거지 이제. 근데 하면 이게 그 진짜 이렇게 얘기해. 숏컷이야. 몰라? 나만큼 걸려. 나보다 짧아 나보다. 나보다 짧아. 미용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나랑 같은 데 가잖아. 화장품도 내가 더 많이 발라. 선크림만 발라 선크림만. 진짜 기세야 기세. 무슨 기세야. 기세야. 아니 뭐 어떡할 건데.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남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맞아. 나 그냥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주말에 뭐 하냐면 너 저기 우리 형이랑 뭐 할 거야. 이래서 그냥 나. 우리 직장 사람들한테. 이제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아. 아 당신은 바탕화면이 무지개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내가 이번에 팀장하고 새로운 파트장한테 말을 잘못해갖고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내가 이래버려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여자친구랑 주말에 어디 안 가냐 막 이러는데 이제 남자친구거든요. 근데 내가 커밍아웃은 안 했지만 내가 그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직원들은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거야 지금. 샜어. 그러네. 그러니까 왜 나랑 이제 되게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오피스 허스번드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친한 동기. 직원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도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은 맨날 형이랑만 노는 사람인데 도대체 여자친구랑 언제 어딜 갔으며 내가 분명히 저번에 일본 여행 갈 때도 형이랑 간다 그랬었는데 팀장님은 여자친구 갔다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걷다 대고 아닌데요를 할 수 없어서 그랬더니 비슷한 거랑 갔다 왔어. 얘한테는 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렇지. 얘가 이제 막 적인 거야 막. 이름이 형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또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만 여자친구 하다가 나하고 얘기할 때만 애인이라고 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알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배려해 주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어. 그래.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먹을 자리가 있어서 저녁 먹다가 제가 헷갈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어. 그냥 있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 그거는 헷갈리게 말한 게 맞네. 아니 걔가 물어봐서. 그 어쨌든. 그래서 한나님이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어요? 걔가 얘기를 했어. 그래 뭐라고 했어요? 뭐 비슷해.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 그냥 이렇게. 그건 커밍아웃이지. 커밍아웃이야 사실상.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렇게 샌다고 줄줄 샌다고 했던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이미 많이 센 것 같아. 많이 샜어. 근데 별로 이렇게 주워 담을 생각도 없고. 줄줄 생겨 그냥 콸콸 쏟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냥 사실 스스로 이렇게 부은 거 같아요. 기름 뿌렸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부어. 그래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게 나야. 뭐 내가 뭐 일을 못해 뭐를 못해. 그래. 근데 애인은 좀 걱정하는 게 제가 이제 인스타 팔로우 중에 좀 있잖아요. 많이는 없지만 저는 막 다 팔로우는 안 하고 거의 만난 분들을 팔로우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들이거나 들킨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세라님도 있고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어쨌든 마팔하고 하는데 근데 전 또 회사 애들이랑 또 좀 친한 애들은 다 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계정이 안 나는 그걸 저는 구분을 하는 걸 귀찮아해서 가지고 못 해가지고 여기도 뭐 그냥 저도 그거 정도는 셌다. 쏟아 붓고 있네 지금. 찾아보려면 어라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감이 있는 친구라면. 그쵸. 근데 뭐 그 정도 찾아서 알 정도면 나는 알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봐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사실. 맞아.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을 거야. 내가 뭐 게이든 말든 뭔 상관이. 근데 약간 그 게이 밈으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좀 불편할 때는 있거든. 단톡방에서 그럴 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넘긴 하죠. 거기서 내가 막 굳이 정정을 하진 않지만 걔들도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막 남자들끼리 뭘 했대. 그러면 막 그 홀드플레이 콘서트를 갔다 왔대. 그럼 막 니들 게이야? 뭐 약간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는 거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진짜 걔는 여기 있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님은 조만간 하시겠네 커밍아웃. 네. 그럴 수도. 네, 그렇죠. 다 뭐 줄줄 새 가지고 있네.
좀 그래 줄줄 샌다. 여기는 그냥 뚜껑을 열어놨고 여기는. 네, 저는 뚜껑을 사실 열어놔서 셀 것도 없어. 이제. 막지 않으셨어요 저기. 저는 애초에 막지 않았어요. 아니 닫지 않았어. 그냥 네. 열려 있는 그냥 맞아요. 컵이었다. 찻잔이었다 그냥. 그럼 저는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놔서 네. 말하지 않았는데 알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막 얘기해요. 아 너한테 얘기 안 했나? 네.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아, 그랬어? 맞아. 근데 내가 깜짝 놀랐지. 너 몰랐어? 맞아요. 오히려 제가 놀래요 요새. 기세라니까 진짜. 몰랐구나 뭐 이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너만 몰랐네 막 이러면서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새. 내가 널 신경 못 썼네. 네, 맞아요. 지훈님은 요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제 근황이네요. 네네. 1인 출판사를 세웠어요 최근에. 갑자기. 네. 오 멋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태국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사회운동 연구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거치면서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안 그래도 출판 시장도 어려워서 사실 돈 되는 책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사람 책 아니면 이런 게 내기가 사실 힘들어졌어요 점점. 그거 아니면.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요새 1인 출판사를 많이 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독립 출판. 네, 독립 출판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출판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한대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빛을 보지 못하는 민주주의 서적들 이런 거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예컨대 꼭 미국의 민주주의, 유럽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홍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루고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책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접. 네, 직접. 네. 그래서 그러고 원래는 제가 태국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온 것도 지금 단행본으로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출판사에 계속 던졌었거든요. 원래 투고 계속 했었어요. 그냥 대중서예요? 네, 대중서예요. 던졌었는데 뭐 어디 큰데 또 한 곳에서 안 된다. 뭐 1인 출판사 어디서는 자기네들 지금 벌써 몇 권 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안 된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온 데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출판사를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된 거예요? 일단 계약은 아직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책은 내고 있고 그 책 중에 하나가 이거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시리즈로. 네. 그 시리즈 맞아요. 하나로. 그래서 아마 그대로 아마 고쳐가지고 보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다음에 계약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1인 출판사에서 나가는 거는 첫 책은 아마 태국어 책이지 않을까. 예, 지금 태국어로 된 정치사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네. 태국. 예. 그때 얘기한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 책이에요. 당신이 모르는 태국? 아니요, 그 책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쓰던 거고 단행본 대중서 쓰는 거고. 그거 말고 정치사 책을 지금 하나 더 거? 번역하고 있어요. 그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혼자 하고 거예요?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투고를 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문 게 그 책인 거죠. 번역서? 그건 번역서 아니요, 번역서 말고 맞아요. 예. 네. 제목이 당신이 모르는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안 될 수도 있고. 굳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제 출판사에서 내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주 편하게. 근데 출판사를 차리는 게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뭔가 사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사업자 사업인데요. 거니까. 사업자도 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어쨌든 기본적인 제 직업은 전업 대학원생이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무슨 뭐 돈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출판사는 어쨌든 다른 저 사업자 등록이랑 겹치지 않는 이상 면세 사업자예요. 네. 좀 다르군요. 네, 왜냐하면 출판업의 특성상 출판업은 일단 책을 내두면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서점에 팔고 맞아요. 거기서 언제 팔리는지.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요새 그래서 출판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는데 반품되는 책들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반품되는 책들을 버틸 수 있으면 출판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야 어차피 막 몇 권 그렇게 막 내고 그럴 거는 아니고 사실 번역서 혹은 이런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들 이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작한 게 하나 있죠. 네. 반품 얘기하니까 예전에
교보도 교보가 이제 그거를 네. 다 전가시킨다는 그런 맞아요. 뒷얘기를 봤었어요. 교보문고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은 앞에서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약간 어쨌든 가압의 횡포 같은 느낌으로 그런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기념재단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제가 이제 태국의 그런 민주주의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시고 요즘 그쪽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안타깝게도 그 갈라를 못 가게 된 이유가 그 5.18 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요번에 기획위원을 맡게 돼서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었으면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요 다음 주죠. 또 태국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초청을 해줘서 미국에 발표를 하러 가요. 미국 가세요? 네,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캐나다에 경유를 해가지고 지금 태국인 친구들 중에 망명해 있는 친구들 왕실 개혁 운동하다가 그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미국으로 초청받아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점점 좀 빠른 졸업은 좀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 왜냐면은 점점 쓰면 쓸수록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끝난 일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이 자꾸 바뀌는 맞아요. 현실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몇 년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거면 오히려 더 어느 정도 페이지까지를 딱 정리하고 맞아요. 그렇죠. 다음을 또 논문을 계속 네, 시리즈로 계속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지도 교수도 사실 태국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해요. 요즘 더더욱 안 통해요. 네. 옛날에 그분인가요? 네, 맞아요. 원래 석사 지도 교수랑 같은 사람이라서 이게 원래 박사과정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박사생이 더 잘하는 순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오잖아요. 교수보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태국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힘이 좀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18 기념재단하고 계속 어쨌든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태국 상황이 좀 갈수록 좀 나빠지고 있어서 태국 근황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실 이거랑 이게 연결지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인 교수 중에서 그 나레수안대라고 그 태국의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좀 유명한 특히 태국 군부와 왕실의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책을 좀 많이 쓴 분이 한 분 계세요. 미국인 폴 체인버스 교수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지역 군부로부터 기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감옥에 있다가 보석을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그랬는데 미 국무부에서 협상을 했는지 보석금을 내고 보석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금 내고 지금은 여권을 빼앗긴 상태로 전자발찌 차는 조건으로 석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좀 많이 나빠졌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왕실 비판을 하고 있는 연구들을 막 하고 있고 이제 당신이 모르는 태국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애인도 저한테 장기적으로 태국 연구를 하려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요번에 어쨌든 미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무섭다.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에게도 이제 성역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태국에서 강의를 하시는. 네, 그분은 태국 나레수안대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태국 가기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뭐 그러니까 입국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가기 어렵지 않나. 네, 그렇죠. 예의주시 당하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쨌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몸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무거운 얘기 말고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해보면 저 안 그래도 요새 취미를 찾아보자라고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동생이 그 티켓을 해줘가지고 F1 경기를 처음으로 보러 갔다 왔어요. 네, 포뮬러 1 원래 관심이 있어요. 레이싱. 아니요, 제 동생이 F1의 엄청난 팬이에요. 근데 원래 동생이 일본 서킷에 티켓을 끊어놨다가 요번에 어디 뭐 약간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 티켓이. 네, 근데
그 티켓을 리셀을 하는데 일본인 국내에만 리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킷의 티켓은. 그래서 혹시 형이 가면 이걸 무료로 주겠다. 갔다 오겠냐 이래가지고 애인하고 얼마 전에 이제 너무 땡큐지. 나고야를 갔다 왔습니다. 티켓. 맞아요. 티켓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온 나고야를? 거예요. 나고야를.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봤는데 아니 게이 서킷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 서킷을 갔다 그 온 G 서킷 아니고요. 네, 그렇죠. 서킷 아니고. 그 서킷 아니고. 그 서킷 아니고 그 서킷 정말. 아니고. 네.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소리가 장난 네, 아니에요. 소리도 장난 현장감이. 아니고 현장감도 장난 아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한 번 더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영암이죠. 영암에 있잖아요. 한국에는 영암에 있죠. 그죠. F1 그 기준에 맞는 거는 영암에 있죠. 하나요, 계속? 네, 해긴 해요. 네. 네, 그죠. 하긴 해. 근데 여기 주변에서 가장 큰 데는 어쨌든 상하이 서킷하고 나고야 서킷이 이렇게 있어요. 일본에도 나고야가. 네, 큰 나고야에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엄청 커서 들어갈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나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고 세상에. 인파 네, 때문에? 인파 때문에 와우. 나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진짜로. 어떻게 왜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역이 하나밖에 아니면 다른 곳 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역을 줄을 서는데 진짜 그 열차를 타기 네. 위해서 5시간을 기다린 열차를 거예요? 기다리는데 세상에. 그죠. 일본 전국에서 오나 보다. 네, 맞아요. 일본 전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와. 네. 병목 현상이구나. 탑 클래스 드라이버들이 많이 오는. 네, 맞아요. 경기였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빠져나올 방법을 좀 강구를 해두면 차를 빌려야겠네. 그렇죠. 오히려 렌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마지막 건 스킵하고 나오면 좀 일찍 나오면 저희도 조금 일찍 나온다고 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찍 나온데도 일찍 불구하고 나왔는데 다시 걸렸다고요? 네, 근데도 다시 걸렸어요. 그럼 뒷섬은 더 오래 걸렸겠네. 네. 어마어마하다. 너무 인파, 그러니까 너무 그 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 시의 캐파에 비해서 너무 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뭔가 좀 시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시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근처 조금 다른 역으로 이렇게 셔틀버스 운영한다든지 맞아. 그런 식으로. 그 셔틀을 운영하는데 그 셔틀 못 타요. 그 셔틀은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타요. 스테디움이 애초에 얼마나 크길래? 진짜 큽니다. 몇만 이따가 명의 사진 차를 보여드릴게요.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구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차 그렇죠. 가져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겠죠. 많아요. 그 그 정도면. 주변에 진짜 주차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다 뭐 빈 공터는 다 주차장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차 번호판 보면은 막 도쿄에서 온 차들도 많고 막 대박. 어디 도호쿠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이거는 많고. 저기네. 막 그렇게 준비를 해도 그냥 사람이 터지는 거네. 맞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 하긴 근데 그 1년에 한 번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긴 그 올림픽 같은 거잖아요. 왜 올림픽 한 번 때문에 뭔가를 막 계속 유지하기 힘든 것처럼. 다들 알고서 오겠죠. 음. 그 정도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정도 시간 맞아요. 걸리는 걸 감안하고 올 사람 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한번 가서 이번에는 그런 요번에 동생이 해줬으니까 비싼 자리를 갔지 다른 자리도 한번 앉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두 번쯤은 더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앞으로 그런 좋은 게 생겼다.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취미 또 하나는 제가 원래 그 애인하고 클래식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똑같은 악보도 사실 연주자가 누구냐 혹은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아요. 되게 많이 해석도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생긴 취미가 제가 좋아하는 교향곡이나 협주곡의 풀 스코어 악보를 사요. 그래서 그 풀 스코어를 보면서 각각 다른 음악을 듣는 게 요새 제 취미가 됐어요. 보면서 듣는. 네, 보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가 달라졌는지가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다른지 어디를 더 강조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그 작곡자에 대한 평전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취미 활동을 딥하게 파시는.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재밌을 그래서 것 같긴 취미인 하다. 거 아니야? 학구적으로 하신다.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약간 대본을 보면서 그러네. 영화 보는.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 식으로. 대본집 보면서 여기 애드립이네 약간 이런. 네, 그렇죠. 그런 거 재밌겠다. 그리고 연주자들마다 뭐 카덴차 부분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어느 연주자가 이 작곡자의 원래 그 멜로디를 잘 살려가면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도 되게 이제 학자같이 예, 판.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제 몸무게가 제 인생 그렇죠. 최대 몸무게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조금 걱정이긴 everyday 한데 new day지 뭐. 잘 어쨌든 취미는 어쨌든 점점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같이 해요 그러면 애인도. 네, 비슷하게 애인은 악보로. 근데 악보를 볼 줄 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거 비교해 보면서 뭐 한 곡을 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됐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요새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둘이 그런 거 같이 관심 가지는 거 되게 좋은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알려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또 갑자기 클래식 공연을 가자 그래가지고 예술의 전당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꽤 괜찮은 곡을 하나를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악보를 그때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술의 전당 왜 1층에 그 비타민 스테이션이 있는데 악보사 하나 있잖아요. 악보샵이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악보 사가지고 또 집에 오면서 다른 연주자들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좋았죠. 대단하다. 요새는 그렇게 같이 누가 보면 박사 음악으로 하시는 분. 그렇게 다들 그렇게 볼 거예요, 그죠? 근데 멋있어요. 클래식 쪽 취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딥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오히려 한 곡을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연주를 했네 이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왜 해석을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꽤나 길잖아요. 그리고 그쵸. 하나의 그 호흡이. 맞아요. 그 한 곡은 뭐 시간 단위로 나가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그런 취미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홈오디오 이런 거 막 엄청 빡센 걸로 막 설치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홈오디오 저는 호모요? 왠지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았어요. 홈오디오. 네, 홈오디오 하고는 싶은데 그건 나중에 뭐 직장도 잡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오디오는 부동산이라서 그렇게 돼. 오디오의 맞아. 끝판왕은 부동산이라서 네, 그렇죠. 모든 건 부동산이. 결국에는 이제 산속에 집 져놓고 해야 된다. 막 방음 시설 이렇게 하고. 맞아. 그렇죠. 근데 조만간 또 애인하고 지금 합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서 얘기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런 취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 잘 하고 계시네. 네. 그래, 나는 이런 게 없어서 뭔가를 찾고 싶은가 봐요. 너 낙보 좀 사보고 해봐. 이것저것 해보세요. 네,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해봐요. 어쨌든. 이것저것 맞아. 해보는 게 중요한 이것저것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내가 뭐 맞아. 재밌게 하는구나 네. 알게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게이 팟캐스트가 또 생겨서 네. 두 개나 생겼어요. 그래갖고 누에삐오라고 누에삐오. 네, 누에삐오. 그래서 약간 뭔가 케이팝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30대 게이들이 뭉쳐갖고 또 그래서 되게 전반적으로 뭔가 열심히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고 했던 방송이 맞아, 그거죠. 맞아. 아니 매추가 또 그런 거 잘하니까 네네. 형 한번 게스트로 나가봐 이랬거든요. 아이 또 혹시 열심히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면 매추님 한번 불러가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네,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또 저랑 근처에 살았었어갖고 또 이제 친분이 알게 됐던 있으시구나. 인연이었는데 요새 최근에 또 방송을 시작했다 해서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고 빌라넬님. 빌라넬님 맞아요. 그렇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저희 그 공놀이하는 게이들에 나오셨던 네. 그 축구하시는 분 텍스터님. 덱스터님이 또 이분은 뭐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이것저것 하시는데 이번에 또 대도시 게이들이라는 또 팟캐스트를 파셨어요. 그래서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또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팟빵에 있는. 네, 다 팟빵에 있고요. 근데 루에삐오는 스포티파이도 스포티파이에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디 뭘 올리고 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잘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시더라고요. 팟캐스트 선배님으로서 또 조언을 구해주셔서 근데 제가 뭐라고 또 이러면서 재밌게 다들 엄청 잘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그냥 입 터진 게이들이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다들 이렇게 유튜브로도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문디 가시나 분들도 네. 팟빵 탈팟빵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19금이 안 돼서. 19금이 안 돼서. 19금을 하려면 이제 인증을 해야 되고 이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애플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콘텐츠를 확장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또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근황까지 좀 훑었는데 원래 이번 시간에 댓글을 좀 읽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입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얘기할 거 많죠. 너무 이렇게 우리 녹음하기 전에는 그냥 뭔 얘기하지 뭐 그냥 별로 없는데 이랬는데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막 다들 맞아. 그냥 세 줄인데 한 30분 얘기하고. 그렇지. 써놓은 건 다들 보니까 3-4줄, 4줄 이런데 막. 난 한 줄이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
사실 좀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그 저희 청취자 모임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네. 그때 Q&A 했던 것들 중에서 방송에서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방송에서도 Q&A를 하고 또 그때 남은 시간에 좀 댓글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첫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키워보려고 하니까 진짜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네.